네. 네, 바로 미국 중간 선거 시작이 네. 되겠습니다. 미국의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는 사실은 좀 더 걸릴 것 시간이 같고요. 좀 걸리고. 네. 이게 나라가 땅덩이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집계가 빨라지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며칠 걸린다고 하니까 그 중간 선거가 뭔지부터 좀 간단히 짚어보면 미드텀 일렉션이 중간 선거. 네. 중간에 하는 선거입니다. 중간에 하는 선거. 무슨 중간에? 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 대통령 임기는 짝수입니다. 미국은. 네. 4년 중에 딱 2년이 지난 가운데 시점에 하는 선거가 바로 중간 선거고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경 쓰죠. 네.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을 다시 뽑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원과 하원 이게 나눠져 있는데 상원과 하원에 어떻게 보면 상당수가 갈리기 때문에 하원은 이제 100% 다시 선출이 되고요. 2년 임기의 하원은 이제 6년 임기의 상원은 어떤 이제 외교나 어떤 이제 국방의 안정성을 그렇죠.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제 3분의 1 정도인 35명, 35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원 임기는 6년이고요. 네. 2년마다 3분의 1씩 돌아가면 뽑습니다. 네. 그래서 상하원이 2년마다 동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하원 전체, 상원 3분의 1 이렇게 치르고 주지사도 포함이 좀 일부 돼 있고. 지금까지 나오는 언론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공화당의 우세, 상원 모두 공화당의 우세 속에 민주당의 깜짝 선전이 있을 것이냐 이 정도의 톤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거의 이기는 게 확실시 되는 분위기예요. 하원은. 근데 상원은 박빙인데 공화당 박빙 우세거든요. 박빙 우세. 근데 뭐가 문제냐면 상원은 아까 3분의 1 뽑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원 의석이 100석 중에 50대 딱 50이에요. 그러면은 한 석만 공화당에 더 차지해도 과반을 넘겨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박빙인데도 과반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보면 사실은 박빙 우세면 상하원이 동시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드 웨이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경우에 이제 그 동안의 정책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래서 IRA나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공화당이 승리하면 우리 또 도란프 형님 지금 아직 안 보이시는데 네. 이 도란프 형님의 가장 큰 어떤 모토가 뭐였습니까? 한번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죠. 이거죠. 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거 남의 전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이 이게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흔히 이거를 이제 아이솔레이셔니즘, 고립주의라고 해요. 미국이 사실 고립주의 전통이 깊어요. 네. 지금 어쨌든 바이든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서 지금 개입이 돼 있는 상황을 또 트럼프는 또 돈 계산해서 빠질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뭐 IRA가 이제 지금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막대한 재정 지출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친환경 관련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들이 뭐 피해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의 어떻게 일관된 흐름이었는데 제동 걸 수 있는 거죠. 상하원이 만약에 다 레드 웨이브로 깔렸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지금 3년 유예 법안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와 있는데 참 웃긴 건 이제 시장의 반응입니다. 증시에서는 공화당을 응원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 정책을 끌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큰 정부, 네. 어떤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는 스탠스다 보니까 네. 시장에는 규제 요인이나 이런 것들로 작용한다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네. 공화당은 좀 시장 친화적으로 네. 좀 자유의 가치를 좀 더 방점을 둔다고 보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좀 공화당에 좀 베팅하면서 지금 기대감의 증시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걸 시장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큰 힘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어느 한쪽이 큰 힘을 가지면 한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정책을 할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지면 어떤 시장 자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는 지금 반등했죠. 예. 미국과 세계의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이 직결적으로 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공화당의 우세로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민주당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화면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하원은 지금 공화당 승리 확률이 84%,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 당연히 이제 과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원은 이제 박빙이라고 하는데 뭐 53%면 사실은 이것도 승리 확률이 더 높죠. 그렇다 보니까 한 성만 더 가도 과반을 획득하는 상황에서는 두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CDH는 미국 선거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긴축이냐 확장이냐 이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당장 민주당이 지금 정부 지출을 엄청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지금 공화당이 막겠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잦아들 잦아들 것이고,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속도도 음. 좀 잦아들 수 있고, 이러면 당연히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네. 게다가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세금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재정 지출의 제한을 이제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충당해 왔는데 그게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쵸. 게 일단 관측이죠.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증시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예측인데 물론 그 예측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도 중요한 게 지금 경제 문제를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조사가 계속 나옵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정확하고 물가가 지금 높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건데. 특히 하원이 민주당 우세에서 완전히 공화당으로 뒤집힐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팍팍한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왜냐하면 하원이 주로 이제 경제 정책 관련해서 다루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 거죠. 공화당이 이기면은 이거 IRA 바뀔까? 네. IRA가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불리하다는 법안이었는데 이게 바이든 표 법안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화당이 좀 제동을 걸어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IRA의 법안 자체가 이제 개별 기업에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할 거라고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이나 제조업을 미국 땅 안에 짓도록 하는 상황은 크게 바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IRA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이게 어떤 비관세 장벽 그쵸.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옥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 하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개별 기업은 굉장히 그쵸.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추이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